자, 8번. 삼각형에서 다음이 성립할 때, 자, 이런 문제가 안 풀리는 원인은 이것을 처리를 했느냐 아니냐, 했어 안 했어? 삼각형 나오면 뭐부터 떠올려야 돼? ABC가 나한테 주는 힌트가 뭐야? 딱 하나 있어. ABC가 나한테 주는 힌트. 그러니까 뭐냐고 이렇게. 너 계속 이게 안 되니까 나한테 질문 들어오잖아. 어? 세각 더하면 얼마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바꾸라는 거야 지금 저기를.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ABC 나오면 얘를 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바꿔야겠어? B 더하기 C 대신 파이 마이너스 A를 써라.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각으로 바꿔라. 자, 이게 첫 번째 나한테 시키는 작업이야. 다들 오케이? 삼각형 세각 ABC 이게 1순위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걸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들의 각 변환을 통해서 각에 대한 뭔가를 도모해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얘를 각 변환을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바뀌어 안 바뀌어? 뭐야 그럼? 코사인 A. 자, 그럼 정리해서 쓰면 사인 B는 2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C가 성립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다 됐니? 그래서 보통의 이 문제는 여기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각들이 같은 각이 표현되면서 걔네들을 가지고 변이 같냐 각이 같냐가 나오는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니? 그러면 우리가 뭐 확인해야 돼? 삼각형의 종류를 물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건 세 변 ABC의 관계를 찾는 거야. 세 변의 관계. 삼각형의 종류를 물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각들만 나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각을 변으로. 사인 법칙. 각을 변으로. 사인 B를 뭐로 바꿔? 2R분의 B. 사인 C를 2R분의 C. 코사인 A를 뭐로 바꿔? 2B 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자, 아주 종합적인 걸 묻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오면 여기서 끝났다. 근데 그걸 두 문제를 합친 거야 지금. 각에 대한 변환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관계를 아니. 그 다음 각을 변으로 바꿔서 관계식 찾을 수 있니? 두 개를 합쳐놓은 거야. 자, 이게 틀렸다는 거는 너네 한 문제짜리 두 개 다 틀리는 거야.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쳐서 나오기도 한다. 그럼 여기서는 양변에 이제 2R 곱해서 약분, 2약분, C약분, 양변에 B를 곱하면 자, B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자, 여기서는 간단한 게 나와. 자, 그러면 A제곱은 C제곱이니까 A는 C인 이등변을 고르면 되겠죠. 자, 포인트 뭔지 알겠어? 자, 이거 틀리신 분은 ABC, 각을 변으로 두 개 포인트야. 자, 다음 문제 10번. 에이? 뭐야? 어디? 자, 세 변이 나왔다. 자, 세 변이 나오면 뭐부터 구할 수 있니, 얘들아? 머릿속에. 항상 세 변의 길이나 비율이 나오면 어느 각이든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구나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코사인을 찾을 수 있어. 세 변이 나오면 어느 각이든 코사인을 찾을 수 있어. 자, 그럼 코사인을 찾으면 누굴 찾을 수 있어? 사인을 찾을 수 있어. 이런 연결이 계속 돼야 되는 거야. 두 변 알고 사인 알면 넓이 나오는 거 맞아? 자, 이런 식의 흐름인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뭐밖에 없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사인 법칙밖에 없어. 자, 정리돼? 뭐 구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느 한 각에 사인 구하라는 거잖아. 결론은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세 변 나오면 뭘 구할 수 있어? 어느 각이든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 어디요? 아무거나 다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ABC. 자, 코사인을 구하면 사인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사인 법칙으로 반지름이 나오겠다고.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자, 그러니까 코사인을 구하면 사인을 구할 수 있고 사인 법칙이다. 이 흐름이 있으면 다 나오는 거야. 자, 10번 질문 누구야? 뭐 구할래? 이씨. 문 B. 자, 코사인 B 불러. 자, 코사인 B는 2, 7. 자, 코사인 법칙과 변형은 당연히 지금 달달달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 계산. 이게 얼마냐? 58 빼기 25. 33. 11. 자, 14분의 11. 자, 안타깝지만 귀찮은 걸 골라시오. 자, 14분의 11 가지고 사인 A를 구해야 돼. 그럼 사인 B는 뭐야? 어떻게 구해? 자, 1 빼기 14분의 11의 제곱을 뺀 이걸 써도 되고요. 그죠? 그럼 얘가 사인 제곱이고. 자, 사인이 14분의 11이면 자, 여기 구해서 코사인 아유, 그럼 이게 코사인이구나. 코사인이 14분의 11이니까 여기 길이 구해서 사인을 구해도 되고. 자, 그러면 사인이 얼마 나오니 얘들아? 이걸로 구한 사람? 사인 B 구한 사람 없니? 아무도 없니? 14분의 5루트 3? 그게 사인이야, 사인 제곱이야? 사인? 사인 B가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자, 그러면 반지름 사인 A 분의 A는 2R 됐어? 자, 그러면 올라가면 14 2로 약분하면 7 자, 그러면 요거 제곱이 이 파이 R 제곱 75분의 뭐야 이거? 아닌데? 맞아? 이씨. 아휴. 14분의 14분의 4루트 3 7분의 2루트 3 예성이 틀렸니? 어? 너 맞았어? 그럼 내가 여기 틀렸어? 아니 그렇게 그냥 암산으로 하는 건데. 뭐지? 제 암산이 틀린 건데. 사인 A분의 A는 뭐지? 나 답이 없는데? 사인 A가 아니라 사인 B 아니야? 코사인 B 틀렸어? A 대신에 B를. 아, 여길 틀렸어? 이거 5야? 이렇게 하면 나와. 자,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 없죠? 자, 어쨌든 얘를 이제 넓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푼 사람 있나 혹시 물어본 거고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 그럼 사인을 알아야 되는 건데 사인을 알려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세변 길이를 주고 사인 A가 얼마니? 그럼 사인을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코사인 구해서 돌아온다. 항상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11번. 자, 요 그림은요. 아주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포인트가 뭐냐? 각 A가 특수각이면서 각의 이등분선일 때 이게 이 그림의 특징이야. 그럼 여기에 특수각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 60도. 즉 특수각의 2배. 그다음 90도. 45도의 2배. 120도. 60도의 2배. 이런 애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 식인 거야. 자, 그러면 이 특수각은 얘가 특수각, 얘도 특수각이니까 넓이를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으로 구할 수 있다. 두 변과 끼인 각의 넓이, 끼인 각의 크기로 사인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특수각으로 특수각 2배가 나오는 이런 세트인 거야. AC의 길이가 4, AD의 길이가 3, 각 A는 120도. 자,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주로는
A, B하고 AC를 주고 AD를 구하세요가 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길 길이를 주고 여기를 미지수로 놨어. 자, 원칙은 삼각형 ABC의 넓이는 ABD의 넓이와 ACD의 넓이를 더하면 된다. 자,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ABC의 넓이식이 뭐야? 2분의 1 두 변 끼인 각의 사인. 자, ABD 2분의 1 두 변 끼인 각의 사인. 2분의 1 두 변 끼인 각의 사인. 자, 이 식만 떠올릴 수 있으면 자, 이제 틀리지 않고 계산만 잘하시면 맞는 거야. 그래서 저 그림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특수각 이용한 사인을 이용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해내는 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이거 풀지 않아도 답 나오는 거 이해되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특수각의 각의 이등분선. 얘들아, 근데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얘가 1순위인데 요번 시험에 관한 한 얘가 1순위야. 이거 나오면 다른 성질 뭐 있니? 내각의 이등분선은 AB 대 AC는 BD 대 CD예요. 이것도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임을 숨겨놓기 위해서 자, AD가 이렇게 가고 이 각의 이등분선임을 주지 않아. 주지 않고서 자, 여기를 만약에 6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놓고 자, BD 대 CD가 3대 2일 때 이렇게 들어오고 AD가 얼마니? 그러면 BD 대 CD가 3대 2인데 얘가 6대 4니까 여기가 3대 2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캐치하라고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 내각의 이등분선.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내각의 이등분선임을 이용해서 방금 전처럼 넓이의 합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잠깐 숨겨놓는 건 그렇다. 자, 12번. 응? 이거 13번 아니야? 12번 어디 갔어? 아, 위에. 자, 12번. 자,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2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일 때 자, 일단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좀 우리가 도모를 해봐야 되는데 정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뭐야? 우리가 원하는 식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상수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 자, an 플러스 1은 상수 곱하기 an꼴 등비. 자, 여기 상수 대신 어떤 다항식 축차 대입법으로 변변 더해서 없애는 거. 자, 여기 대신 다항식 변변 대입해서 곱하는 거.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화할 수 있는 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인 거야. 수학적 기납법. 자, 근데 지금 이 식을 지지고 볶고해서 나올 수 있는가? 보면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지. 여기는 곱하기인데 여기는 더하기 빼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 2an 플러스 1.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조작을 해봤자 자, an 자, an 플러스 2분의 2an. 자, an을 몰고 an 플러스 1 놔봐야 우리가 기대하던 식이 아니다. 그나마 얘를 조작해봐야 이렇게 2 플러스 이거 틀렸다. 말이 안 돼. 분모가 단항이면 뭔가 조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축차 대입법 차근차근 해서 계산해서 따라가라는 거야. 쉽게 계산하는 게 아닌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기납법은 엄청 많은 것 중에 수백 가지 중에 몇 개 모르는 거야, 우리는. 나머지 애들의 규칙성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첫째 항이 2니까 뭐부터 해야 돼?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 a1 곱하기 a2는 2 곱하기 a1 빼기 a2. 자, 이렇게 해서 a2를 찾아야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첫째 항이 2. 자,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이 쉬우려면 그나마 아까 썼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분의 2an. 자, 정리된 식이 이거였나? 자, 이렇게 놓고 대입하는 게 그나마 편하겠다, 그지? 그래서 n에다 1 넣으면 a의 2는 자, 요게 2니까 4분의 4. 자, 두 번째 항이 1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자, 여기다 1 넣고 1 넣고 얼마야? 3분의 2다. 자, 네 번째 항은 자, 3분의 2 넣고 3분의 2 넣고 자, 3분의 2, 3분의 4. 자,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2 더하기 6, 4. 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하는 정석풀인 거야, 이게. 자, 12번 틀리신 분. 누구? 알겠어? 자, 13번. 자, 13번은요. 자, SN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들어왔어. 체크됐어? 선생님 무슨 얘기할지 알겠어?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뭐부터 확인해? 뭐부터 확인해? 뭐부터 확인해? 뭐부터 확인해? 뭐부터 확인해? 이씨, 뭐부터 확인하는지 알아야 손. 너 왜 근데 대답 안 해? 두 분이야? 뭐부터 확인해? 뭐야? 아이고. 상수항이 있냐 없냐? n에 관한 2차식이면 누구 수열의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뭐부터 확인해라? 상수항이 0이면 첫 항부터,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처음 듣는 듯한 표정 짓지 마. 내가 이쪽에다가 두세 번 정리해 드린 거야. 다시 마지막 정리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식의 꼴이 나온다고? n에 관한 2차식의 꼴이 나온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그랬잖아. 첫 번째가 C가 0이면 첫 항부터 등차 수열. C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첫 항은 따로 놀아. 어? 이게 무지 함정이라 그랬어. 운 좋은 거야. 저기 0은 아닌 게 나오면. 두 번째는 뭐 기억하라 그랬어? A 성질. 이 수열의 일반항인 AN의 공차가 누구다? EA. 이 두 가지는 알고 풀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시간 무지하게 쓴다고. 공차가 4래잖아. K 얼마야? K 얼마야? 2!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게 안 나오면 뭐 하고 있어야 돼? K가 2인 게 이게 안 나오면 뭐 하고 있어야 돼? AN 구해야 돼. 이렇게 AN은 SM-SM-1. 나 진짜 최대한 빨리 풀어볼게. KN제곱 더하기 3N 빼기 KN- 막 흥분해갖고 막 이상해 이게. 진짜 빨리 풀어볼게. 아, 틀렸잖아. 아, 이런 된장. 그러니까 빨리 푸다 틀린다고 이렇게. 일반항구 하다가. 아, 다시. 아, 이게 K 왜 들어가니? 여기가 3N. 자, 그러면 요거. 아, 또 틀렸나 봐 어디. 아, 3N 빠지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자, 이거 봐. 선생님 지금 빨리 풀다가 실수할 정도로 이건 하면 안 되는 작업이야. 2KN 플러스 2예요 라고 하는 게 일반항 AN인 거야. 이 정보를 모르고 풀면 공차 2K, 2K가 얼마? 4. 아, K는 2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니? 다른 문제 한 문제 풀 시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너네 1학기 기말에서는 특히 알고 있어야 될 요령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지? 대표적인 거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너 공차 얼마니? 대답 못하면 이제 맞기. 어디 맞을지 정해. 저 정중앙 이마요. 저 왼쪽 팔뚝이요. 저 오른쪽 팔목이요. 정해. 부위에 따라서 요거냐 요거냐. 그 CFA 있잖아. 무슨 비타민 B인가 그
뭐 되면 외워! 이런 CF도 있잖아, 이제. 뭐, 이해 못하면 외워, 이제. 이제 외워, 이제 외워. 공차 2A. 어? 자, 그러면 공차가 4인 걸 이용해서 K가 2다. 그럼 식이 다 나왔으면 그 다음도 이제 A10을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 일반항을 찾았으면 여기다 10 대입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야? S10 빼기 S9가 제일 편한 거야. 하나만 구하라 그럴 땐. 뭔지 알겠어? 자, 뒤에 풀이 생략해도 되겠지? 얘가 핵심이야, 얘가. 일반항 구하기. 자, 일반항도 얘를 구하라면 뭐가 제일 빠르다 그랬어? 공차는 4고 첫 항은 5니까 4K 플러스 1. 이게 제일 빠르다 그랬지? 이거 봐, 틀렸잖아, 이거. 여기 1이야. 이거만 나오면 선생님이 흥분한다. 제발 좀 익혀라. 상상 나오면 낚이지 말고. 자, 14번. 자, 귀납적 정의 중에 귀찮은 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공식을 따라가야 되는 네모칸 채우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식을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공식 증명이 아니라 배수임을 보여라. 이게 은근 귀찮아요, 이게. 모의고사 나와도 오답률이 되게 이게 높아, 이게. 자, 그러면 핵심은 여기서부터야. AK를 25N이라고 할 때 AK 플러스 1은 얘가 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그냥 읽으면 되잖아. 위에 있던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건데 걔를 여기에 맞춰서 쓰래. 여기에 뭘 곱해야 되냐.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K가 누구냐? 6의 K승 빼기 5K 빼기 1인가? 맞니? 맞아?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가 6의 K 플러스 1승이 됐잖아. 그럼 좌우변에 6을 곱해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6AK가. 자, 그럼 지금 가에다 지금 이 식과 저기 나와 있는 AK 플러스 1을 비교해야 돼. 그럼 AK 플러스 1. 우변.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려면 요 식이 달라졌네, 그치? 여기가 달라졌잖아. 얘랑 같은 게 아니지. 얘가 AK에 어떻게 하면 같아지니? AK. 그럼 요 식에다가 뭐 하면 얘가 돼? 플러스 25K를 하면 얘랑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더하기 요거. 여기 더하기 6 곱하기 AK 더하기 5K. 25K. 25K는 AK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AK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가 여기가 지수가 1 늘어났으니까 거기에다 6 곱한 식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얘가 나올 거야. 이렇게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제일 조작이 귀찮은 게 요 자리니까. 자, 그러면 얘를 밑으로 만들려면 AK가 뭐였어? AK가 25N입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이제 그대로 다시 6 곱하기 25N 플러스 25K라고 하는 애를 25로 묶었대. 25로 묶었대. 그랬더니 그럼 여기는 6N이 들어왔어. 그러면 뭐 남았어? K가 남았지, 이렇게.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건 K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위아래를 따라가는 거라서 어떤 조작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양변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것보다 여기 좀 더 귀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아보셔야 돼. 자, 밑에 대입하는 거 생략. 15번. 자, 그러니까 15번이 뭐냐 하면 이게 계산고 단독 문제야. 계산고. 자, 이 내용이 일명 상환입니다. 상환. 상환 문제는 역대 선생님이 보면 계산고 말고는 출제한 학교가 없어. 상환 및 어려운 증액 원리 합계. 희한해. 계산고는 이걸 잘 내. 다른 학교에서 나온 적이 없어.
우리 원리학계 수업할 때도 너네는 이것까지 나와라고 선생님이 떠들었을 거야 아마. 증액까지 나와라고 떠드는 적이 있었을 텐데 계산고 들으라고. 자, 상환은 뭐냐면 요번에 그 우리 한 2, 3주 전에 상환은 선생님이 설명하려다가 야 나중에 하자 안 나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산고를 제외한 학교들이 저희 상환을 했어요 안 했어요는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했어 안 했어? 몰라요 그러면 할 말 없고. 상환 프린트에 있나 봐야 돼. 그러니까 상환은 쉬운 건 아닌데 어떤 뜻이냐면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알고 있는 원리합계 기수불과 기말불은 내가 일정 금액을 넣어서 어떤 최종 금액을 만들어내는 적금 통장의 식이야. 적금 통장. 자, 그러면 상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돈을 내가 먼저 빌려.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아파트 대출.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아파트 대출. 자동차를 구하기 위해서 자동차 대출. 뭐 심지어는 요즘 보면 가전제품도 미리 큰 돈을 받아서 할부로 갚는 거야. 이게 상환이야. 너희들은 이제 그런 걸 살 일이 별로 없지만 가전제품, 냉장고를 사서 12개월 할부를 한다. 이런 게 상환이야 다. 그러면 어떤 원리냐면 자 만약에 내가 2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샀어. 이걸 1년 동안 갚을 거야. 이 상황이야.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빌렸는데 나는 1년 동안 갚을 거야. 야 10달 동안 갚는다고 하자. 돈 딱 떨어지게. 10달 동안 갚을 거야.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될 것 같아? 20만 원씩만 내면 되나? 20만 원씩 내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돼? 왜 안 될까? 나는 원금만 갖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가 200만 원을 이 물건의 또는 돈의 개념으로 보면 200만 원을 10달 동안 은행에 가만히 놔두면 얘가 200만 원이야? 이자가 붙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가만히 10달 동안 나누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 금액만큼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10달 동안 나누어서. 이게 상환의 기본 원리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상황에서 돈 갚는 걸 계산하는 게 학생 때 제일 힘들어. 야 선생님 저는 친구한테 10만 원 꿔주면 10만 원 받아요. 그렇잖아. 친구한테 10만 원 꿔줬는데 야 월 1부로 계산해서 나한테 이자까지 갚아라. 이런 친구는 없단 말이야. 그럼 의상해. 근데 원래는 나에게 10만 원을 꿔준 친구가 10달이 지나면 그 10만 원은 10만 원이 아니야. 10달 동안 이자가 은행에 놔두면 쌓이거든. 약 10만 몇천 원이라도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어.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성에 대해서 친구한테 돈 빌리잖아. 야 그럼 내가 이자 쳐서 갚아야 돼. 그게 기본이야. 야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110만 원 갚을게. 그래야 기본이야. 왠지 알겠지? 그 친구한테 이자를 내가 그냥 떼어먹는 거야. 원금만 갚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빌려줄 때도 100만 원 빌려주면서 110만 원으로 갚아라. 원칙은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일상에서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돈거래하면 안 되는 거야. 의상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까운 사이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돈 빌렸다가 의상하는 집 무지하게 많아. 내 주위에도 있어. 사라졌어 걔는. 우리들의 친구들 인생에서 사라졌어. 지가 알아서 빠졌어. 여러 명한테 그렇게 돈 빌리더니 사라졌어. 원금도 안 갚고 이 나쁜 새끼. 그게 사기야. 야 그게 너희들이 뉴스에서 보면 뉴스에서 아파트 전세금 받아가고 사라지고 이런 게 다 사기거든. 큰 틀에서는 걔가 사기꾼이고 인간들 주위에서도 주위에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거야. 네, 이런 이 얘기만 하면 흥분해. 그놈의 새끼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200만 원은 가만히 복리로 늘어나는 거야. 가만히 은행 복리. 그러면 얘는 10달 동안 나는 다달이 일정 금액을 갚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10달 동안의 원리 합계로 그 최종 금액을 맞추겠다. 나도 은행에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10달 동안에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그 10달 후에 최종 금액이 똑같게 만드는 게 상환을 하는 원리야. 자, 최종 마지막 결론이 뭐냐? 큰 돈을 빌린 게 가만히 은행 복리를 받아. 그 돈을 나는 목표의 적금 통장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 적금 통장을 만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는 거야. 기수불과 기말불. 그러면
웬만하면 야 돈이 있으면 할부로 사냐 없으면 할부로 사냐. 없으니까 할부로 사잖아. 그럼 내가 없으니까 적금 통장을 만들려면 물건을 사자마자 적금 통장 만들 수 있어? 아니면 좀 기간이 지나야 통장 만들 수 있어? 지나야지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말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통장을 만들되. 내가 지금 없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걸 사자마자 갚기 시작하는 그런 제품이 있어. 기수불로. 이런 걸 선불 뛴다 그래. 선불 뛰는 거. 이런 새끼들이 악덕 사채업자야. 1,000만 원 빌려주자마자 10% 이자부터 받아. 아주 못된 거야. 사채는 너네 나중에 진짜 여유 좀만 더 있으면 더 길게 얘기할 텐데 너네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손가락 뽑는 게 사채야. 손가락을 뽑는 게 아니라 손가락 꼽는 게 사채야.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진짜 지금 딱 100만 원만 있으면 내일이면 200만 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만 어디서 이자 30만 원짜리 빌려. 그게 사채의 시작이야. 사채는 최소한 20%대 30%대 이자야. 미치는 거야. 그거 한번 시작하면. 정말이야. 나중에 현우씨 선생님이 사채만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하지 마.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야. 사채는 진짜 하면 안 돼. 최후의 순환에서 하면 안 돼. 진짜 사채하기 직전에 안 되면 은행에서 못 빌리고 2금융권에서 못 빌리고 3금융권에서 못 빌리면 사채로 가거든.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친구나 부모님 도움 받는 게 나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사채는 진짜 자기를 수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야. 정말 안 돼. 그 이자 감당 안 돼. 그러다가 어디 잡혀가고 실종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사채는.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월 1% 따위 같은 걸 계산하면 안 된다고. 사채는 막 월 20% 이래. 2달만 지나면 원금의 2배 막 이래. 미치는 거야. 얘가 진짜 이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 자 최종 상환을 이야기하자. A군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이번 달 초에 빌린 후 이달 말부터 갚는다. 왜? 돈이 없으니까 빌렸어? 말부터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말부터. 그러니까 기말불에 통장을 만들어 갚는 거야. 그러면 내가 빌린 큰 돈이 1,000만 원이야. 자,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갚을 건데 월 이율 1%니까 몇 회를 갚아야 돼? 24개월이 필요한 거지. N은 24. 자, 그러면 내가 빌린 돈이 1,000만 원이야. 그게 24개월 동안 가만히 복리로 들어. 가만히 복리로. R이 0.1이니까 1.01에 24제곱이 1,000만 원이 24개월 후에 있을 돈이란 말이야. 그 돈을 내가 적금 통장으로 갚는다. 무슨 적금 통장? 기말불의 적금 통장으로 갚는다. 자, 그러면 기말불의 원리합계가 뭐야? R-1. R분의 첫째 항. 이자 붙어 안 붙어? 기말불 안 붙지? 거기에 1.01에 24제곱 빼기 1. 자, 이게 기말불의 원리합계지. 공식 외우고 있지? 기말불.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인 거야. 매달 갚는 금액. 매달 넣는 통장 금액. 이게 되는 거야.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식세우기만 하면. 우리가 이것만 계산하다가 이거 하나 더 붙는 게 상환이야. 이해 되겠니? 이게 식이야. 이해돼? 외워. 상환은 그 금액이 불어나는 통리, 복리를 그대로 적금 통장으로 갚는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말불. 근데 매달 초부터 갚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때는 기수불로 만들어야 돼. 자, 저걸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7번. 첫째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에 자, A 제곱, 2A2의 제곱, A3의 제곱, 제곱. 어떻게 해야 되니? 그냥 AR씩 넣어야 되는 거야. 등비수열. 다른 게 없어. 자, 그럼 공비를 R이라 하자. 자, 그러면 A 제곱, 2AR 제곱, 3 제곱은 25. 자, 그러면 A 제곱. A 제곱에 1 플러스 4R 제곱 플러스 R 4제곱. 자, 이걸 쓸 준비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둘째 항, 다섯째 항. 둘째 항, 다섯째 항. 그 다음, 다섯째 항. 여덟째 항. 여덟 번째 항. 자, 그러면 여기서 3칸, 여기서 3칸. 자, 그럼 공통인수. AR에 1 플러스 R 3승. AR 3승에 1 플러스 R 3승은 8분의 1.
자, 약분, 약분, 약분. R 제곱이야? 여기 4제곱이구나. 그러면 R 세제곱이 8분의 1. 그럼 R은 2분의 1. R이 2분의 1이면 대입하면 A제곱 나오겠지요? 이해됐어? 자, A제곱 1 플러스 4 곱하기 4분의 1. 어디? 2R제곱. 오케이. 자,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은 25. 요게 16분의 16, 8, 1, 25. R제곱은 16. A제곱은 16, A는 풀마사. 첫째 항 양수. 첫 항 공비 SN. 됐죠? 자, 이런 건 연립방정식으로 풀란 얘기야. 자, 18번. 자, 다음 삼각형 한 면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연장선과 AC의 연장선 블라블라블라블라. 좀 쉬었다 하자. 안 되겠다. 어차피 이거 못 끝나니까.